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가는 보리라 생각하던 사막 탐험 비디오를 드디어 어제 봤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 얼어붙은 사막이 믿을 수 없으리만치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찬 모래 폭풍을 견디며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었다. 물 한 모금 없이도 며칠을 거뜬히 살아가는 낙타의 느긋한 발자국, 모래 위로 맹렬히 기어다니는 사막 생존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필사적이던지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살아내는 생명력이 경이로웠다. 자, 먼저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토론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히말라야를 본 사연을 적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체의 형상을 적어봤어요.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본문의 서두에서 보시면 언젠가는 보리라 생각하던 사막 탐험 비디오를 드디어 봤다고 운을 뗐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리라 생각하던 이 문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의리라는 말하는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데 주로 시나 노랫말 같은 운문에 자주 쓰여요. 여기에서 노랫말, 歌词的意思, 운문, 韵文的意思. 자, 그럼 의리라, 리라에 관한 예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리라 꿈꾸던 번지 점프를 어제 호주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드디어 해봤다. 자, 여기에서 번지 점프, 蹦极的意思, 한적하다, 安谧幽静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梦想着一定要试一下的蹦极，昨天在澳洲一个幽静的海边尝试了。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이 많아지니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리라 생각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年纪大了，想法多了，就想念决心只朝向前方看的日子。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성공해서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던 남자였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에 폐인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짐하다, 决心的意思, 폐인, 废人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1年前还决心不管怎样都成功好好过日子的男人在事业上失败后成了废人。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서랍 속의 반지를 보니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맹세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오직, 只, 仅的意思， 맹세하다, 发誓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看到抽屉里的戒指就想起了发誓说永远只爱你的那瞬间。 자, 예문을 다 보시고 나서 의리라의 구체적인 문법 기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의리라 后面通常接 생각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构成 의리라 생각하던, 이야기하던, 말하던 它接到动词和形容词词干还有 있다, 없다, at, ot, yot 后面表示话者的意愿或推测。 예문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싫어졌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想着绝不错过的人突然变得讨厌了。 다음 예문 볼게요. 영원하리라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변심할 줄 몰랐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没想到说着永远的那个人会变心。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아주 맛이 있으리라 말하던 탕수육은 별로였다. 说是好吃的糖醋肉其实很一般。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이미 집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하던 그가 아직 밖에서 놀고 있다.
我还以为他已经到家了，但还在外面玩。 자, 이제 을이라 이 문법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문에는 이렇게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아래 얼어붙은 사막이 믿을 수 없으리만치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자, 믿을 수 없으리만치.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아래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리을 을 수 없으리 많지는 리을 을 수 없다와 을이 많지가 합쳐서 이루어졌죠? 먼저 많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만큼과 의미 차이가 없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는 을, 리을 수 없다와 결합하여서 리을 을 수 없을 만큼의 의미로 을 수 없으리만치라고 나왔었죠? 이것은 앞의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의 뜻으로 쓰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늘 없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을 뗄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웠다. 여기에서 그늘, 阴影的意思, 환하게, 阳光的,灿烂的的意思. 눈을 떼다, 移开眼神的意思. 눈을 뗄 수 없다, 眼神移不开的意思. 눈을 뗄 수 없으리만치 就是眼神无法移开的程度，也就是指引人入胜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没有愁容、展眉破颜的样子，引人入胜的美丽。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문을 나서니 밖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리만치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자, 여기에서 나서다, 走出的意思。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直译是一尺前都不知道。在这个句子里，形容是一尺前都看不到、看不清。짙다， 深的、浓的的意思。어둠， 黑暗的意思。깔리다， 铺满、布满、覆盖。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出门后发现外面被一尺前都看不到的沉沉的黑暗覆盖着。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일을 끝내고 침대에 누우니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으리만치 피곤했다. 자, 여기에서 사흘, 3天的意思. 눕다, 躺的意思. 눕다加语法 으니 变成了 누우니. 在这里产生了 비읍 的不规则变化.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손끝, 手指尖的意思。까딱하다， 动一下的意思。一根手指都不能动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熬了3天3夜，结束完事情之后，躺在床上发现疲倦的连根手指都动不了了。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으리만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는 종이를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这里的 는 是表示强调的作用。맞다， 挨打、被打的意思。피범벅， 血肉模糊的意思。종일， 整日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知被打了多少，脸上血肉模糊的都认不出是谁，整日躺在那个位子。 자, 그럼 을이 많지 이 문법의 문법 기능을 같이 한번 볼까요? 它接动词和形容词词干，还有 있다, 없다 和 at, 엇, 엿 后面。 을이 많지는 을이만큼과 똑같은 뜻이에요. 表示程度。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기분은 개인 능력이 다으리만치 하면 어때요? 다타, 到达、触及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这次捐献大家力所能及的进行捐献怎么样？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사랑은 나만 밥을 안 먹어도 좋으리만치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爱情不是即使只有我吃不上饭也觉得好就好的事。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했으리만치 성공해야 할 텐데. 뼈 빠지다 直译是指骨头散架的意思，这里可以理解为拼命。뒷바라지를 하다 照料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父母们拼命的照料了，得成功啊。在原文里是以리을 수 없으리만치的形式出现的，表示无法怎么样的程度。 자, 그럼 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상해의 집값은 내가 쳐다볼 수 없으리만치 고가이다. 上海的房价高的让我不敢瞻望。 자, 이제 이 두 문법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자, 그럼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중요한 어휘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보리라 생각하던 사막 탐험 비디오를 드디어 어제 봤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 얼어붙은 사막이 믿을 수 없으리만치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찬 모래 폭풍을 견디며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었다. 자, 여기에서 탐험, 探险的意思. 얼어붙다, 冻结, 僵硬的意思. 폭풍, 风暴的意思. 견디다, 经得住, 忍耐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昨天看了之前想着哪一天一定要看的沙漠探险视频。喜马拉雅山脉下面冻结了的沙漠难以置信的广阔的展开着，并且那里面还有忍受强劲沙尘暴活着的生物。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도 며칠을 거뜬히 살아가는 낙타의 느긋한 발자국, 모래 위로 맹렬히 기어다니는 사막 생존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필사적이던지.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살아내는 생명력이 경이로웠다. 자, 여기에서 거뜬히, 칭송, 칭변的意思. 느긋하다, 宽松, 休闲的意思. 맹렬히, 猛烈的的意思. 기다, 爬，爬行的意思。필사적이다, 拼命的的意思。모금, 口的意思。물 한 모금 就是一口水的意思。경이롭다, 令人惊奇、诧异、惊异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意思呢？没喝一口水都能轻松活几天的骆驼的休闲的脚印。 猛烈的在沙尘中爬行的沙漠生存者的样子，又是那么的拼命，在没有一口水的沙漠里生存下来的生命力令人惊奇。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아래에는 문법에 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또 연결하는 문제네요. 먼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살면서 꼭 구경하려고 했다. 언젠가는 올라보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우겠다고 말했다. 성공하면 찾아뵐 거라고 생각했다. 자, 이 표현들의 뜻을 아시겠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을 볼게요. 동해안 일출을 드디어 내일 볼 것이다. 백두산 정상에 오늘 오르고야 말았다. 곳에 간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고마운 은사님을 이제 뵈러 가는 중이다. 태권도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 자, 그럼 보기에서 어떻게 연결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겠다고 생각했다와 곳에 간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를 연결했네요. 자, 연결한 뒤에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리라 생각하던 곳에 간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네, 으리라로 연결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으리라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자, 이제 다 연결하셨나요? 두 번째 볼게요. 한국에 살면서 꼭 구경하려고 했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동해안 일출을 드디어 내일 볼 것이다와 연결했죠? 여기에서 구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경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꼭 구경하리라 생각하던 동해안 일출을 드디어 내일 볼 것이다. 저도 한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동해안 일출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봐야겠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올라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올라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백두산 정상에 오늘 오르고야 말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올라보리라 이야기하던 백두산 정상에 오늘 오르고야 말았다. 저도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감동 그 자체였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우겠다고 말했다. 무엇을 배울까요? 네, 여기 쭉 보시면 태권도가 있죠? 네, 태권도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우리라 말하던 태권도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성공하면 찾아뵐 거라고 생각했다. 자, 누구를 찾아뵐까요? 네, 바로 저희보다 어른인 사람한테 찾아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마운 은사님을 이제 뵈러 가는 중이다가 있죠. 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공하면 찾아뵈리라 생각하던 고마운 은사님을 이제 뵈러 가는 중이다. 네, 저도 학창시절 때 은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다음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모두 세 가지의 표현이 있죠? 자, 그럼 이런 표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황무지, 거대한 빙하, 오늘 하루, 영화 장면. 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다음 가운데 보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다. 높이를 알 수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 전부 다 리을 을 수 없다의 형식으로 쓰였네요. 자, 다음은 맨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메마르고 거칠었다. 장엄했다. 광활하다. 끔찍하고 잔인했다. 피곤하다. 네, 전부 다 형용사죠? 자, 그럼 이런 형용사들은 맨 앞에 있는 명사 어휘를 수식하는 거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는 사막과 끝을 알 수 없다와 연결했네요. 그리고 광활하다를 연결했죠? 끝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광활하겠죠? 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그 사막은 끝을 알 수 없으리만치 광활했다. 네, 으리만치를 사용했네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남은 어휘와 표현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다 하셨나요? 같이 볼게요. 황무지,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상상할 수 없다와 연결했죠? 그 다음 메마르고 거칠었다로 연결했네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황무지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메마르고 거칠었다. 황무지가 아주 많이 메마르고 거칠었다는 뜻이죠? 황무지, 황디的 意思.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거대한 빙하,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높이를 알 수 없다. 높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네, 아주 장엄했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대한 빙하는 높이를 알 수 없으리만치 장엄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와 연결했어요. 이런 느낌은 어떻게 형용할까요? 네, 아주 피곤하죠?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으리만치 피곤하다. 자, 다음 마지막 영화 장면 보겠습니다. 영화 장면은 형용할 수 없다와 연결했네요. 그 느낌은 뭘까요? 네, 끔찍하고 잔인했다죠? 끔찍하다, 骇人听闻可怕的意思. 잔인하다, 残忍的意思. 자, 이어볼게요. 영화 장면은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끔찍하고 잔인했다. 아무래도 공포 영화를 본 모양이에요. 자, 이제 이런 연습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해볼 건데요. 이번 연습 문제는 오늘 배운 문법 2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해보는 연습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다음 표를 채우고 을이라 던, 을 수 없으리만치를 사용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칸에는 어떤 어휘과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주어진 칸의 맨 윗줄 보시면 언제, 생각해 온 일, 하게 된 경험, 느낌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을 볼게요. 언제죠? 네, 가을이 가기 전에. 무슨 일을 생각했죠? 네, 단풍 구경을 하고 싶었다죠? 하게 된 경험은 뭔가요? 지난 주말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다녀왔다. 느낌은 뭐예요? 단풍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죠? 자, 그럼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을이라 던을 사용해서 생각해온 일을 표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을 수 없으리만치를 사용해서 본인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을이 가기 전에 다녀오리라 생각하던 단풍 구경을 드디어 다녀왔다. 설악산 만폭동 계곡의 단풍은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화려하여 모두 잠시 넋이 나간 듯 말을 잃었었다. 타오르다, 火起来,烧起来. 这里指枫叶长得正旺. 넋이 나가다, 销魂, 失魂落魄的意思. 자, 설악산의 단풍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으로 단풍 보러 가요. 자,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조금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죽기 전에 뭘 생각해 왔어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썼어요. 캄차카 반도에 가보고 싶었다. 하게 된 경험은 뭔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캄차카 반도에서 원시 자연 환경을 만끽했다. 느낌은 뭐예요? 자연 환경이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웠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죽기 전에 꼭 가보리라 생각하던 캄차카 반도에 다녀왔다. 그곳의 원시 자연 환경이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워 마치 지상낙원에 온 듯했다. 와, 지상낙원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요?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볼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죠? 와, 캄차카를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언제죠? 네, 한국에 있는 동안 뭘 생각해 왔어요?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었다. 하게 된 경험은 뭔가요? 지난주부터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느낌은 뭐예요? 사물놀이는 매우 흥겹고 역동적이었다.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국에 있는 동안 꼭 배우리라 생각하던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물놀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매우 흥겹고 역동적이어서 배울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와, 이분들은 전부 다 소원을 성취했네요. 자, 그럼 다음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럼 써보세요. 다 쓰셨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시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었다. 유럽을 일주하면서 많은 건축물과 문화재를 구경했다. 특이한 건축물과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가보리라 생각하던 유럽 배낭여행을 지난달에 다녀왔다. 유럽을 일주하면서 실로 믿을 수 없으리만치 많은 건축물과 문화재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일주하다, 环绕一周的意思. 자,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의 문법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서원과 그 서원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을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문법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추측을 나타내는 의리라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의리 많지를 배웠었죠? 자, 오늘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일정한 시간 안에 자신의 소원과 그 소원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을 꼭 적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그럼 오늘의 문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꼭 만나요.